네, 시장 안에 궁금증들 굉장히 많으시죠? 오늘 그 질문들 모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메타, 하이닉스, 파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오늘 SK 하이닉스 주가 급락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나와주고 있고 지금 뭐 ESSD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포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ESSD 합작품 발주 재개됐다라는 소식 어제장에서 전해졌고요. 낸드는 하이닉스가, 컨트롤러는 파두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고 있고 탑픽으로는 파두 받았습니다. 목표가 25,000원. 잠깐 멈췄었잖아요. 메타 쪽으로의 수주 소식이 있었다가 왜 멈췄었던 건지 또 궁금하고요. 예. ESSD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맞죠? 네. 공부하고 왔는데 SSD 네. 관련해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호재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 어제 ASML이 이제 급락한 것부터 네. 말씀을 드리면 한 16%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투자 장비 회사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최고의 장비 회사. 노광 장비. 예, 없어서 못 파는 뭐 EV, 뭐 DUV, EUV 뭐 이런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가 이제 왜 지금 그러냐? 인텔과 삼성전자가 추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다 못 팔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망은 안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AI 가속기 쪽은 여전히 좋은데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도 AI 데이터 센터 쪽은 좋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인 디램의 수요라든지 낸드의 수요는 올라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SSD도 지금 그러니까 SSD가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낸드 플래시의 일종이고요. 네. 그러면 SSD 우리 흔히 많이 쓰는 이 메모리 들어가는 거 지금 우리 휴대폰에도 들어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PC에도 들어가고요. PC에도 들어가고 또 하나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뭐가 있어요? 휴대용 저장 장치 이런 거에 다 낸드를 쓰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대규모로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메타가 데이터 센터 짓는 거에 들어간다. 재개가 됐다. 한동안 이제 메타가 먼저 선구매해서 쫙 갖고 가다가 재고가 떨어진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나서 다시 이제 구매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금 삼성 SK 하이닉스께 들어가고요. 네. 또 하나 이제 SK 하이닉스께 들어가면 문제도 많았던 파두가 같이 이제 파두 사실 네, 오늘 들어갑니다. 탑픽이어서 놀랐거든요. 예, 파두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안 좋았던 이미지를 좀 벗으셔야 되고요. 상장할 때 거짓말했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거짓말은 파두가 한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예. SK 하이닉스가 납품하기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알려줬는데 네. 그게 지연된 거죠. 예, 그렇게 되면 파두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는 거죠. 자기들은 그거를 원래대로 해서 보고를 해서 상장을 했는데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상장을 뭐 함부로 시켰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기술 특례 상장은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셨을 때 지금 이제 파두가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의미는 다시 SK 하이닉스랑 SSD를 지금 공급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사실 파두에 대해서 의견들이 참 말이 많잖아요. 채팅창이 굉장히 활발한데 그 안에서 우리 FOMC 의장님께서 이 상장할 때 신뢰감이 박살이 났다 보니 이 파두 쪽으로는 어쨌든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우려라는 거 어차피 숫자 올라오면 우려 없어집니다. 실적이 좀 보여줘야 된다, 증명해야 된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나라 바이오 대장이잖아요. 네. 상장할 때 말 많았습니다. 코스피에서 기술특례 상장한 유일한 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사업을 이끌어가는 회사지만 당시에 적자였습니다. 그래요. 예, 적자 기업이 코스피에 상장한 적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특혜 상장이다부터 시작해서 말은 많았는데 결국엔 숫자가 나오면 의미는 없어지는 거고요. 지금 파두가 이제 메타 SK 하이닉스 향으로 이제 컨트롤러를 공급하기 시작하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ESSD 관련돼서 판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수치는 계속 올라간다. 파두의 실적은 계속 그렇죠? 찍힌다. 예. 최근의 주가 흐름도 보고 싶고 일단 오늘 일중상으로 봤을 때 한 1.7% 현재가 18,900원 선에서 계속해서 거래 이어가는데 그럼 파두 지금 자리에서의 진입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자리 괜찮다고 보니까 제가 25,000원 얘기했죠. 지금
이게 보시면 11,000원대부터 올라온 이유는 대부분 이제 이게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붙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저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맞아요. 사실은 SK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갖고 오려다가 너무 지겹게 제가 맨날 SK 하이닉스만 말씀드려서 그러면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ESSD 시장은 여전히 안 그래도 뭐 시장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낸드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ESSD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데이터 센터는 하드디스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냥 용량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면 SSD를 무조건 써야 되고요. 그럼 SSD를 시장 그러니까 그 데이터 센터용 SSD 시장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꾸준히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메타도 재고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지으려면 가져다 써야 되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메타뿐만 아니라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하이닉스가 뭐 지금은 HBM만 집중하지만 이것도 잘 해야 됩니다. SSD도 많이 팔아야 사실은 좀 바닥을 깔아줄 수 있는 캐시카우가 필요하거든요. 삼성, 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SK 하이닉스도 지금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고 이게 되면 결국에는 파드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자, 대표님 여기 뒤에 지금 파도 차트인데 작년 9월이었나요? 예. 저 가격이 와 47,000원 갔다가 올 한 해 진짜 많이 떨어졌고 지금 11,000원 찍고 어느 정도 반등 나오는데 추세 돌렸다. 요 자리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지난번에 한번 돌렸다가 다시 또 무너졌는데 두 번째 121선을 돌파했다라는 건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회색선이죠. 회색선이네요. 예.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는 그렇고 이때 워낙 이 당시에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SK 하이닉스랑 거래하는데 혼자 왔다. 예. 만약에 SSD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SK 하이닉스가 파도랑 같이 가게 되면 파도는 이 정도 가치는 될 거야라고 시장에서 기대했다가 쫙 밀렸네요. 그게 이제 약속했던 항상 약속이 중요한데 약속했던 시기에 실적이 안 올라왔죠. 네. 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물량을 안 사줬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이때 기대했던 게 지금 시작한다. 이제 발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실적이 좀 찍히는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팔릴 것인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저평가 매력 목표가 25,000원. 그렇죠. 예,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SK 하이닉스 그럼 오늘 잡는 것도 유효한 거죠. 원체 좋게 보시니까요. 예. SK 하이닉스는 지금 제가 엔비디아가 140불 돌파를 못했는데 못했죠. 138불 찍고 또 빠졌죠. 빠졌는데 아마 140불 금방 넘어갈 겁니다. 금방이요. 그러면 아마 하이닉스가 한 21만 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나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매수 관점으로 답변 챙겨봤고요.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SK 바이오팜 쉼표 없나? 진짜 쉼표 없이 흘러가고 있죠.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신고가를 매일매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포인트 열어볼게요. 자, 엑스코프리 방사성 의약품 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미국 내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고 목표가 16만 원, 손절가 10만 원까지 딱 명료하게 주셨는데 미국 내 점유율 뭐 뇌전증 신약 관련해서 좀 말하는 것 같고요. 엑스코프리 방사성 의약품 기대 이것까지 풀어본다면 어떤 관점이세요? 일단 좋다. 그런 거죠. 좋다는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사도 되냐? 그렇죠. 이제 이게 문제인데 항상 이런 종목들이 더 갑니다. 가는 종목이 더 가고 지금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뇌전증 치료제 어제 미국에서 엄청난 종목이 하나 나왔는데 그래요? 1불 때 있는 바이오텍 회사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벤처 회사겠죠. 그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데 브라이트 마인즈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브라이트 마인드 사이언스. 예. 네.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사이언스. 예, 그 회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뇌전증 치료제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1,445%가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요? 네, 38불까지 올라갔죠. 와, 그래요? 그럼 세노바메이트도 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적용이 된다. 그게 이제 그만큼 뇌전증 치료제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노바메이트는 이미 이제 통과된 약이고 네. 그게 이제 제품명이 엑스코플이죠. 그런 것들이 어려워하시는데 물질명과 제품명을 좀 구분해서 네. 보시면 되고 엑스코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데 이게 상장할 때부터 이미 개발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기대가 되게 커서 네. SK 바이오팜 보면 주가가 뭐 상장할 때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장 이후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때 꿨던 꿈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도랑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숫자가 올라오고 있어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고요. 미국 내 점유율이 꾸준히 올라와서 뇌전증 치료제 시장에서 한 획을 긋고 있는 게 지금 엑스코플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방사성 의약품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암 관련 치료요? 방사선 치료는 암 환자들이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제 방사성 의약품이라는 게 뭐냐면 약에다가 방사능을 아예 실어서 몸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네. 경구용으로 아닙니다. 혹은 치료제로. 예. 치료제로. 예. 그래서 항암제 일종으로 주로 많이 쓰이는데 주로 이제 뼈에 전이가 됐다든지 이렇게 하신 분들은 치료할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럴 때 아예 몸 안에다가 방사능을 집어넣어서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뜨고 있는 회사가 지금 있죠. 어디예요? 퓨처캠. 퓨처캠. 네. 몰랐네요. 퓨처캠이 그걸로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퓨처캠은 그거 하나 있다라고 보면 여기는 엑스코프리로 돈을 벌고 그것도 같이 하고 있다. 엑스코프리가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SK 바이오팜 더 간다라는 관점에서 목표가 16만 원이고 손절가 10만 원으로 받았는데, 자, 차트 열겠습니다. SK 바이오팜이 지금 대표님 13만 원 언저리에서 움직이네요. 오늘도 한 2% 넘게 가고 있고, 자, 길게 차트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는데 원체 많이 좀 빠져 있잖아요. 그쵸, 지금 자리에서는 그럼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가 참 그런데 일단 사셔야 됩니다. 사야 돼요. 네, 사고 싶은 물량의 한 30%는 사시고 또 조정이 나오면 또 한 5일선 조정 받으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게 사실은 네. 조금 뭐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따라 붙여도 상관없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제 조정이 한 5일선까지만 좀 내려와 주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다.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여전히 지금 이 방사성 의약품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이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SK바이오팜만한 종목이 없는 거죠. 기관들이 봤을 때는 유한양행과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숫자를 깔고 가는 종목이잖아요. 유한양행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제 불을 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한 6개월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 자리인데요. 지금 자리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 주셨고, 퓨처캠도 스탁 볼 수 있을까요? 퓨처캠 지금 자리, 아까 말씀 주셨던 방사성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쪽인데, 네, 퓨처캠도 실적이 좋은지 궁금하고 오늘은 좀 하락이네요. 2.9% 하락 3만 원. 퓨처캠도 진입 가능하다는 시각이세요? 퓨처캠은 좀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요. 근데 뭐 언제든지 또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이런 방사성 의약품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와우. 전신에 퍼졌던 전립선암 걸리신 분이 이제 이걸로 치료를 했는데 임상을 했는데 뭐 한순간에 다 암세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대신에 이제 피폭은 좀 당하셨겠죠. 아,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조금 그런 거죠. 더 다른 걸 희생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최악의 경우에 쓰는 약이긴 그래요? 한데. 진짜 많이 올랐네요. 그만큼 뭐 어느 정도 무언가가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것 맞습니다. 같고요. 퓨처캠 지금 자리 원체 고가권이기 때문에 좀 늘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조선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3,400억 수주 잭팟 이렇게 달려 있는데 어제 HD 한국조선해양이 수주 낭보를 알렸습니다. 3,400원. 100억 암모니아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자, 세 가지 포인트 열어볼까요? 중국 경기부양책으로 후판가 철광석 가격 올라가면서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 마진이 많이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 속에 주가 최근에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암모니아 운반선 수주는 이제 상승의 트리거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목표가 굉장히 후하네요. 25만 원 주셨는데. 자, 일단은 후판가 상승 이거 조선주에겐 타격 아닌가요? 근데 이제 너무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더하기 빼기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커 보일 수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장기 계약을 주로 많이 하고요. 물론 이제 중국산 이제 후판을 많이 사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우려냐면 경기 부양을 하면 중국의 철강 수요가 많아지고 그러면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 후판 가격이 올라가서 우리한테 피해를 줄 거야.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너무 스토리를 길게 썼다. 네, 그렇게까지 볼 필요 없고 지금 중국 경기 부양을 해서 후판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유가 별로 없죠. 뭐랑 똑같냐면 중동에서 전쟁이 나니까 유가는 무조건 오를 거야. 근데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다. 아. 예, 그러면 후판 가격에 대한 거는 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후판 가격이 물론 이제 마진율은 약간 올라가면 줄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받는 건 고부가가치 선박을 주로 많이 받죠. 암모니아 운반선은 운반선. 우리나라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준 거거든요. 되게 호주에서. 비싼가 봐요. 그렇죠. 2대에 3천억이 넘어가는 거니까 네.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 그거는 작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싼 거고요. 사실 암모니아 운반선 그거 하나 한 게 뭐 크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수주가 왜 안 나오지? 중국이 다 싹쓸이 한다는데 맞아요. 중국의 1, 2 기업이 합병을 했는데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중국의 1, 2 회사가 합병을 해버리니까 그 규모가 뭐 한국조선해양의 4배 뭐 이렇게 된다고 네. 얘기하죠. 그 중국은 지금 그리고 막 배 만들 수 있는 도구를 막 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를 빨리 만들어주는 걸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중국으로 갈 수밖에 중국으로.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럼 왜 도구를 안 파냐? 옛날에 한번 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안 파는 겁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가자가 지금 우리 조선업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주 물량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이제 가장 큰 회사니까 말씀드리면 한 140% 이상, 140% 가까이 수주가 돼 있거든요. 한 138%막 예,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이 운반선 같은 경우도 한국조선해양이 받고 생산은 현대중공업이 하는데 앞으로 보면 수주를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만 해나간다라고 하면 실적은 계속 좋아지겠죠. 네. 굳이 내가 싸구려 배 안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도크도 더 늘리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장비로 아주 효율적으로 중국이 못 만드는 배들 중심으로 해서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추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탑픽으로 목표가 25만 원 HD 한국조선해양 받았는데 자 자리 확인해 볼게요. 오늘은 약간의 쉼이 좀 나옵니다. 19만 4천 원 선 어제 굉장히 좋았잖아요. 6개월로 봤을 때 조선주 한국조선해양은 또 어떤 흐름일지 봐야 되겠는데 한 10% 가까이 올랐었고 그럼 대표님 지금 자리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은 다졌다라는 관점에서 네. 오늘 접근 가능한 거죠? 네, 접근 가능하고요. 일단 뭐 슈퍼 사이클 뭐 이런 얘기 엄청 나오면 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자극을 하시는데 그냥 사이클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슈퍼 사이클은 아마 중국에 온 것 같습니다. 아. 예, 근데 중국이 이제 물량으로는 그렇게 본다라고 보면 우리나라 이제 자체 내에서 얼만큼 소화를 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돈을 벌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거에 집중하시면 되고 만약에 중국이 걱정되시면 중국이 좋아질 때 중국 조선주들이 좋아질 때 같이 좋아질 엔진 회사를 보셔도 괜찮죠. 그러니까요. 그거 질문해 보고 싶었어요. 예, 중국이 한화 엔진 예. 엔진 생산 능력이 없다고. 하긴 하는데 이제 큰 대형 선박에 들어가는 건 잘 못하죠. 어. 예, 그리고 친환경 엔진은 더 못하고 엔진이 되게 그 허접하게 자동차 엔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예, 건물 빌딩만 합니다. 보통 2, 3층 그래요? 높이로 보시면 되고요. 실린더 하나 크기가 뭐 건물의 한 3층 높이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엔진주도 괜찮아요? 최근에 한화 엔진 탄력 네, 굉장히 맞습니다. 좋았었고 네. 지금 현재 뭐 엔진 좋다는 그 리포트들이 더 많더라고요. 엔진 쪽이 이제 왜 부담이 없냐면 뭐 국내도 갖다 쓰고 그다음에 해외도 갖다 쓰니까 네. 중국 애들도 갖다 쓰고 그러면 같이 좋아지는 거죠. 조선업 전반이 좋으면. 그다음에 지금 신조선가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지금 또 하나 최근에 좀 눈에 들어오는 거는 마린 솔루션이라는 회사 있죠. 네. 그 회사도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한마디로 카센터 같은 역할을 해주는 회사거든요. 배값이 비쌀수록 고치는 수요가 많아진다.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선까지 HD 한국조선해양 한화 엔진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받아보면서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